미얀마 군사정권 대변인 조민툰 준장은 지난 9일 수도 네피도에서 비상사태를 2년 혹은 최소 6개월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총격과 군경폭력으로 미얀마 시민 600명 이상이 희생됐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는 규탄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군부는 1년 뒤 총선 재실시를 2년 후까지 연장 시사하며 선거제도나 법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고치겠다는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툰 대변인은 반군부 시위가 점점 줄고 있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조만간 모두 완전히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날도 미얀마 양곤과 만달레이 등 곳곳에서는 총격이 어워졌고 시위대 20명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한국 등 18개국 대사들의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유명 모델로 배우로 가수로 활동하며 100만 인스타 팔로워를 가진 파인타콘 24는 각종 시위에 참석하다 결국 체포돼 행방불명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한 명의 연예인은 수백, 수천 명의 일반인보다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며 형법 505조에 따라 100명 이상을 체포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희생이 심화되는 가운데 더디기만 한 국제사회의 이유와 미얀마 군부의 참실상, 국제적 대응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미얀마군 부독재타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범래 씨는 미얀마 군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카친 독립군과 남동부 카렌주의 카렌 민족연합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미얀마 군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의 임시정부와 갈등을 접고 연합하여 군부 세력의 시위대와 함께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 쿠데타 첫날부터 미얀마 군부는 네트워크를 장악해 SNS를 차단하며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사전에 봉쇄했습니다. 저항하는 젊은이들은 물론 비무장 시민들, 버스 안에 승객이든 아기를 아는 여인이든 상관없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고인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군이 도착해 양곤 인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와의 군사무기 관련 수출과 지원을 차단했고 포스코 등 기업들 또한 미얀마 군부와의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미얀마의 경제 특히 군부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빠른 한국의 대응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군의 날을 맞아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 등 8개국 대표를 초청해 호화 파티를 벌였습니다. 자신들의 쿠데타에 대해 유엔은 물론 세계 각국 정부, 언론들의 경고와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위세를 뽐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 내부는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빠르고 위협적인 조치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물론 포스코를 대표하는 한국 기업들과 미얀마 경제홀딩스 합작회사를 통해 사업을 벌이며 이를 통해 프랑스,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도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리조트 건설 등 수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들을 독차지해왔습니다. 흘라인 최고사령관의 아들 아웅삐손과 그의 누나인 킨띠리떼 못은 아버지의 지위와 후광을 등에 업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중개회사인 사실상 자칭 식약처 역할을 통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과의 거래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며 미얀마의 막대한 세금과 미얀마 시민들의 돈을 쓸어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미얀마 젊은이들의 SNS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전 세계에 전해지고 이들의 한국의 지지와 지원 요청이 접수되자 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확인한 즉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유감을 표명하며 미얀마 군부와의 무기 관련 사업을 중단했고 합작회사로 활동하던 한국의 포스코 강파는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한 사업을 중단하며 미얀마 경제홀딩스의 자금주를 차단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오던 굵직한 기간 사업격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한국이 중단하고 나서자 다른 해외 사업마저 위기를 맞았고 국가 운영을 맡고 있는 미얀마 공무원들도 군부에 반대하고 무기한 업무 중지로 저항하는 가운데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크게 당황시킨 것은 한국에서 보내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과 한국인들의 지원금 즉 독립자금입니다.
이러한 독립자금은 쿠데카 군부의 업무복구 강제명령 등에 불복하며 저항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을 버티게 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한국의 미얀마 1인의 지원금들은 미얀마 현지에서 20배 이상이므로 국내 2만 5천 명이 몇십만 원씩만 보내도 100억 원이 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 현지에 친분이 있거나 형제, 부모 등 가족이 있는 한국인들은 몇백만 원씩 보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에 송금된 2억 5천만 원 등은 자금줄이 끊긴 군부 독재보다 많은 자금이 수만 명의 공무원에게 전해지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1900년대 한일 독립을 이루는데 해외 독립 자금이 중요한 자금줄이었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원유철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27일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한 합참 공동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문역 사용을 강하게 비난하며 군대는 국제표준을 따라 시민들을 보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를 탈퇴한 장교 인터뷰에서 현재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를 범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책도 없습니다. 명령대로 할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는 5,100세제곱미터의 가스와 32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의 무기를 팔고 천연자원권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사정부가 거의 60년이나 지속되는 가운데 군의 인권유린 문제, 유엔 안전보장 정식이제 채택을 거절해왔습니다. 미국은 1997년부터 미얀마의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고 있고 유럽 이유연합도 군사정부 고위 간부들의 자산과 비자 발급을 중단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미얀마 제재는 2016년 19년 만에 전 오바마 대통령 당시 군부, 북한 거래, 마약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됐습니다. 문제는 미얀마가 오래전부터 서방과 교역이 단절된 상태에서 중국과의 절대적인 교역화로 거의 종속관계처럼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 한국 정부와 기업들, 해외 기업 등 빠른 거래 중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중단이기도 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미얀마 군부는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얀마의 원래 이름은 버마입니다. 미얀마는 군부가 바꾼 이름입니다. 수도 양곤 또한 랑군에서 바뀐 이름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만행과 사태에 대해서 R2P 즉 국제적인 보호 책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R2P란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약자로서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하거나 인종청조 같은 반인륜 범죄 등 자국 시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결의했고 다음해 2006년 안보리를 거쳐 확립된 국제법입니다. 미얀마는 투쟁이 점차 문역 충돌로 번지며 내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는 실패한 국가의 조건, 즉 정부가 통치 능력을 상실하여 국가로서 일체성을 유지하기 힘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인들은 가장 R2P를 통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원합니다. 이는 곧 다국적군의 개입을 수반하므로 중대한 결정입니다. R2P는 예전 이라크 등처럼 자국의 파괴와 희생도 엄청나다는 것을 미얀마인들도 세계 각국도 알고 있지만 미얀마인들은 지금 미얀마 군부가 저지르는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 시절 1988년 8월 8일 학생 주도의 8888항쟁쟁쟁쟁쟁쟁 2007년 스님들 주도의 민주탄압항쟁 때도 수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고귀한 희생을 겪고도 미얀마 군부는 시위는 폭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무차별적인 폭력적 진압과 광기 어린 미얀마 군부의 폭력성은 매우 오래되었고 위험천만한 독재 형태라는 것입니다.